안녕하세요. 다재다능 만능아재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은 내용도 직접 보지만 그 내용을 좀 발췌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조금 내가 가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이 블로그에서 내가 이 화면을 아무리 터치해서 이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막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의 기능이 많이 좋아지고 또 AI 기능도 많이 좋아지면서 이런 이제 글자를 사진을 찍어서 캡처를 해서 그거를 텍스트 파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 캡처는 하실 줄 알잖아요. 그래서 각 핸드폰 기종마다 캡처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S22 울트라를 쓰고 있는데, 전원 버튼과 볼륨 아래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 캡처가 되고요. 캡처됐을 때 지금 여기에서 금방 지나갔지만 요 캡처됐을 때 자, 이렇게 화살표 띄우고 다시 캡처했을 때 오른쪽 아래 여기에 지금 텍스트 파일 그 캡처하는 걸 누르게 되면은 얘가 이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캡처해 볼게요. 캡처하고 텍스트 눌러서 여기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조된 텍스트를 누르면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돼 있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양만큼 글자를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쭉 당기면 이까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복사를 하면은 이제 이 내용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내가 붙여놓고자 하는 그런 앱에다가 이제 글자를 쓸 수 있는 앱이죠. 그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는 삼성 노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트에서 새로 삼성 노트 지금 글자 텍스트로 바꾸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금방 텍스트 복사했던 게 밑에 이렇게 텍스트 추출했던 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금방 했던 내용이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해외에서 먼저 출시되고 똑같이 이렇게 추출된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 블로그 상에서 복사 붙여넣기가 금지되어 있는 그런 글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캡처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기능이 없으면은 내가 꼭 필요하다면은 글자를 보고 직접 타이핑을 해가지고 사실 볼 수도 쳐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사실 일이기도 하고, 그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금방 캡처한 내용은 또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진 파일로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 사진 파일로 저장돼 있는 상태에서도 텍스트를 다시 캡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자면은 지금 갤러리에 들어왔고 금방 찍은 사진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요 오른쪽 아래 요 텍스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또 글자가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금방 추출이 됐고, 여기에서 똑같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문구를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블로그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복사 붙여넣기로 옮겨 넣기는 힘들지만 내가 부분이라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옮겨서 넣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시간 절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글자 복사를 못하게 해놓은 거를 어떻게 보면 이거를 뚫은 건데, 근데 뭐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뭐 타이핑을 쳐넣든 이렇게 해도 역시 복사하려면 복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 단축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런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또 내용을 카피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뭐 카피가 이게 안 되도록 해놔도 카피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이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뭐 공개할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쓴다면은
뭐 저작권자에게 크게 피해를 주는 사항을 안 준다면은 내가 그냥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는 뭐 충분히 나쁘지 않겠죠. 뭐 그래서 크게 문제가 저는 없으니까 이런 기능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기능이 계속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술이 나와 있는 이상에는 이 기술을 내가 조금 더 잘 활용해 가지고 내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비단 이게 이제 한글만 된 게 아니고 만약에 영어로 된 기사가 있다. 저 지금 CNN 그 사이트에 들어왔고 여기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영어로 된 기사가 있으면은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드래그가 되고 복사 붙여넣기를 그냥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막아져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까 했던 방법대로 어, 캡처를 한 다음에 텍스트를 눌러서 여기에서 추출을 해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거는 뭐 이미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화면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완전히 닫혀 있는 경우에는 아까 처음 했던 그 블로그처럼 네이버 블로그는 다 어쨌든 복사 붙여넣기를 저자가 작성한 사람이 막아 놓으면은 그거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옛날에 올린 글이거나 그렇게 설정을 안 한 분들은 또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뭐 어학 공부를 할 때 요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캡처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복사 붙여넣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 내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고도 바로 그거를 글자로 어, 바로 추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책을 지금 폈는데 책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오른쪽에 바로 텍스트 파일 추출이 있네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기가 사진도 찍고 여기서 텍스트 파일을 이런 식으로 추출해 줍니다. 근데 뭐 전부 다 추출된 거는 아니죠. 그래서 글자가 좀 큰 글자는 이렇게 추출이 됐는데 그럼 다시 촬영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자세히 가까이 조금 가서 텍스트를 눌러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중국어만 한자로만 된 것만 지금 이렇게 추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요거를 또 한글로 된 책은 또 한글로 추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구나 구문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번역이나 복사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내가 읽으면서 아니면 뭐 원서를 보면서도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거를 활용하면은 텍스트로 타이핑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어쨌든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또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유용한 기능인데 물론 이 기능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제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면서 되게 좀 편리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블로그에 막힌 캡처가 막힌 텍스트 복사 붙여넣기가 막힌 블로그나 아니면은 각종 뭐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이나 아니면은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텍스트로 바꾸고 싶다. 이제 이럴 경우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로 쉽게 변환시킬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